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가 충치로 인한 보름주머니 같은 염증도 생기게 되고 얼음을 물고 기절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휴식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치통인데요. 정말 치통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막 이가 펄펄 끓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기절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진짜요? 사실은 제가 본 영화에서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서 스스로 이게 발치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하면서 기절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충치는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고 치료도 굉장히 아픈 치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강 내에 있는 세균, 충치균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나 이런 것들이 충치균의 먹이가 되고 충치균이 계속 증식이 많이 되면서 충치를 더 많이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양치인데 우리가 양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4단계 정도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첫 단계는 치아의 겉 표면에만 있는 충치를 의미를 해요. 범낭실이라고 해서 치아의 가장 이제 겉을 감싸고 있고 가장 단단한 층인데 양치를 잘해주면 진행이 더디되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낭질에 국한된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요. 2단계 충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범낭질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 속에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치아가 있는데 겉에 있는 범낭질은 되게 단단하고 충치에도 저항적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거는 푸석푸석하고 충치도 그만큼 훨씬 더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겉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속에서는 충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단계 충치의 증상은 차가운 걸 먹거나 이럴 때 약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 충치입니다. 상아지를 넘어서서 치수라고 하는 치아의 이 신경 조직까지 근접한 경우예요. 충치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는 통증이 아주 좀 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거 먹을 때도 시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욱신욱신하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4단계로 거의 이제 치아가 뿌리만 남는 단계, 그 정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뿌리 끝에 고름주머니 같은 염증도 생기게 되고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치까지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온전한 치아 조직으로 복원해 주기 위해서 인공 재료로 수복을 해주는 게 충치 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의 경우에는 보통은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해요. 근데 환자분이 1단계 충치라 하더라도 구강위생이 많이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충치가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충치를 갈아내고 입안에서 직접 수복하는 아말감이라든가 아니면 글래스 아이오노머, 레진 같은 걸 보통은 사용하게 되죠. 먼저 아말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정말 많이 쓰던 재료예요. 보험도 적용이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쓰던 재료였는데 그 안정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왜 요즘 치과에서 많이 안 쓰냐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안 쓰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금속을 이렇게 폐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말감을 국가적으로도 금지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건데 아말감처럼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긴 한데 조금 다른 건 불소가 유리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충치나 이런 걸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서 보통 이제 소아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1단계 충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수지라고 해서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아색이라서 심미적이기도 하면서 치아에 접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단계로 충치가 넘어가게 되면 좀 깊고 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 좀 더 정밀하고 좀 강한 재료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의 본을 체득을 해서 금이나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제작해서 붙여주는 간접법으로 치료하는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를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3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게 신경까지 간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게 충치만 제거하고 그냥 떼어주는 수복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좀 어려워요. 수복만 하게 됐을 때는 안에 신경에 있는 염증이 계속 진행이 돼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은 발치까지 이르게 되는 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라고 하는 근간치료를 시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를 완전히 덮어 씌워주는 치료를 해야 되죠. 아쉽지? 아쉬울까봐 준비했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최고의 고문 기술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치과의사를 뽑을 거예요. 그만큼 치과 치료를 만약에 마취 없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을 유발할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정말 여러 사람 4사람, 5사람이 달라붙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보시면은 치료를 하는 건지 사람을 잡는 건지 이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일부러 술을 엄청 먹였어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게 된 상태에서 발치를 어거지로, 근데 그것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간염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부작용이 있었죠. 왜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하면서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할까요? 예상과 좀 벗어나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치과 의사가 치료를 예상을 했어도 그거보다 예상을 벗어나서 더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그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치과는 아무렇지 않을 때 가야 합니다. 아, 좀 신경 쓰이네. 한번 가볼까? 20만 원. 아, 좀 아프네. 50에서 80만 원. 와, 10발. 이거 이상. 밥알 씹을 때마다 내 까리가 짜릿하네. 7,500만 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써 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뭐 과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환자분들은 이제 충치가 있으면 당연히 아프다. 안 아프면 충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뭔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충치는 좀 많이 진행된 단계고 치료비도 사실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를 알아왔는데요. 네. 잇몸은 자가재생이 되는데 치아는 왜 자가재생이 안 돼요? 치아를 만드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이미 이제 그 기능을 다 하고 기능을 이제 끝난 상태로 세포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치아는 재생은 안 돼요. 치아가 내부에서는 만들어지지만 겉으로는 재생 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는 최대한 아껴서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가 아프면은 다 충치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가 아픈 느낌이 드시면 충치가 있구나 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통증에 대한 원인도 충치가 아니고 잇몸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꼭 감별 진단을 하고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꼭 충치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니랑 송곳니랑 어금니랑 충치가 생겼을 때 치료 난이도가 다른가요? 조금 다를 수 있죠. 뒤쪽 어금니로 갈수록 기구의 접근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니는 이제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미적으로 예쁘게 치료하는 게 고려사항이 되게 되죠. 뽀뽀나 키스로도 충치가 없나요? 정확히는 충치가 없는 게 아니고 충치를 발생하는 세균이 옮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균의 활성도가 좀 달라요. 충치균이 활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균의 활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뽀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약간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조태꾸알